10배의 상승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출발 이전에 간단한 오전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 이 3대 지수가요, 무던한 흐름 속에서 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공개됐던 FOMC 의사록에서는 예상대로 매파적인 기조가 확인이 됐지만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이 시사가 되면서 오히려 증시를 끌어올리는 재료로서 작용이 됐고요. 또 덕분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연이틀 경신을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께 이 한한령을 해제할 전망인 가운데 올 상반기 내에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 엔터테인먼트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화장품과 웹툰, 또 영상 콘텐츠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또 이어서 김문수 장관 관련주들이 오늘 정치 테마주에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죠. 어제 새롭게 발표된 이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2.3%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맥이 돌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몇 안 되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이 전기차 캐즘이 2027년부터 수요가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온기 공급해주고 있고요. AI도 다행히 오늘 꺾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보급형 아이폰 16E가 바로 내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 간밤에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AI 쪽에 관심 모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어제까지 계속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43% 살짝 내려가게 되면서 2660선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3거래일 만에 개인이 현재 오히려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외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닥 역시 0.6% 추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0.37%, 마찬가지로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775선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틀 연속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잘 올라오고는 있지만 개인만이 나 홀로 매물 담아내면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양대지수가 파란불을 켠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이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경우에는 현재 1.5% 하락 중이고요. 홍콩 항승지수는 1.85% 하락, 상해 종합지수까지 0.2%,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재점검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또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 심기일전해서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김선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자면요. ADR이 101까지 올라왔고요. 또 코스닥도 9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좀 단기적으로 고점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장세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간에 말씀드려 왔었던 거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50, 2700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번 주에 실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황에서 나쁠 게 없는 여러 분위기들이 나옵니다. 연기금이 사상 최대 일수로 순매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이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매도세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간의 행보를 본다면은 기관은 최근 한 달 동안 2조 7천억이라는 자금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외인들이 나갔던 흐름은 있지만 외인들의 최근의 좀 흐름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등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국내 한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매력도 자체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시는데 원래는 제가 상반기까지 분할 매수 해보자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이거 바꾸겠다라고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3월 1분기까지 우리는 대형주에 대한 특히 IT 중심으로 한 매수를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수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 자체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 코스피 보세요. 얼마나 잘 갑니까? 탄력을 받으면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약간 좀 보이실까요? 그래도 일전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최근래긴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좀 붙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붙고 있고요. 일전보다 좀 많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평균치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작은 평균치의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떡합니까? 이때 당시 11월, 12월, 1월보다는 급격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트럼프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리스크 있겠지. 만약에 없다면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나스닥 다시 2만 포인트 등등의 S&P 500 사상 최고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지만 더 이상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자체가 막연하게 그냥 에이 시끄러워 뭐 계엄 이런 거 그걸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오로지 순수한 가치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따른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피해는 좀 생각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간 계속 꾸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좀 보자면 이런 종목들도 조금 시끄러운 종목도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 힘들지만은 트럼프 리스크 자체가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은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슬슬 가시권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IT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 이런 애들 정말 많이 올라와서 5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탱해 주면서 가요. 하이닉스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코스피 지수 끌려 올라갑니다. 맞죠? 대형주도 같이 딸려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IT 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제 같이 조선, 방산 등등의 모든 산업들 자체가 같이 어떻게 해요? 딸려 올라가고 있어요. 몸소 느끼고 계시잖아요. 바이오까지 해서. 시장이 나쁠 게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조만간 다 3,000포인트 얘기 나오겠다. 그렇죠? 3,000 얘기를 벌써 기사에서 하고 있어요. 요 근래 들어서. 검색해보세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한참 전부터 시장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 할 거다.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려왔잖아요. 그죠?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 상저하고인데 이 상저의 흐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좀 빨리 끝나고 하고 중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앞으로 연말까지 꾸준한 상승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이 코스피가 조만간 2,700선 테스트에 돌입할 것이다. 정말 2,700선을 바로 눈앞에 가시권에 두고 오늘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또 상저하고였지만 상저 중고로 생각보다 우리 시장 좋은 흐름 일찍 찾아와 줄 것이란 개화 기대감까지 추가로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까지 슬슬 눈앞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렇게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황들 따라잡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개장 전 시황부터 관심 테마, 관심주들까지 모두 다 총망라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들이 급등하고 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 엔터주, 화장품, AI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요, 2차 전지와 AI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급등했던 섹터들이 일제히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수급을 그대로 이 한한령 해제 관련 기대주들이 좀 수급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한한령 부분이 이번에 사실 처음 부각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100%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좀 일시적인 이벤트로 반짝하고 끝나는 테마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나오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큰 틀에서 보시면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이슈가 굉장히 좀 중국한테 크리티컬해요. 특히나 이제 중국 경기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크게 봤을 때 중국이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거기에 뭔가 이제 좀 분위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아섰던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엔터나 이쪽도 다 막아섰던 것 자체를 하나씩 오픈을 하면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간에 좀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번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번은 이제 중국의 스탠스 자체가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여러 음모론도 많습니다. 시진핑이 또 물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고 뭐가 많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 승부에서 중국이 뭐예요? 우선은 좀 양보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그림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움직이는 거고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뭐 엔터나 뭐 카지노나 여행이나 뭐 화장품이나 등등 다 이제 막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간에 소외받았던 엔터주들이겠죠. 좀 봐볼게요. 근데 이전부터 해서 뭔가 분위기가 있었어요. 엔터 회사도 그랬지만은 게임 회사들도 뭔가 판호를 발급해주면서 풀어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구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잡아서 머리째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A스토리 오늘 보니까 엔터주들입니다. 상한가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콘텐츠리 중앙도 오늘 현재가 23%대입니다. 자, YG 플러스 27%까지 오늘 오르고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급등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20%대 상승을 줍니다. 자, YG 엔터가 현재 14%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CJ ENM도 움직입니다. 장중에 14%까지 올랐었습니다. 키스트 상한가. 자, 그리고 SM도 장중에는 장 초반 11%대까지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4%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네, 바닥에서 돌리는데 좀 주목하고 보셔야 될 게 YG엔터를 하나 예를 들자면 일전에도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했을 때의 거래량 자체가 묻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의 거래량은 정말 조금 색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크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높아요. 일전이랑은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장대 양봉을 띄웁니다. 자, 더 중요한 쪽으로 넘어가서 자, 당겨보자면 이게 고점이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2023년도 때요, 22년도 때의 저 고점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라인 자체가 얼마입니까? 8만 원, 9만 원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위에 이제 제시해야 될 고점 매물벽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좀 두꺼워 보이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8만 원 정도 됩니다. 8만 원 좀 안 되는 7만 원 후반대 정도 요 근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벽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힘을 많이 줄 종목들이 엔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꼭 차분하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급하게 엔터주들을 정리하시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역시나 한한령 이어서 화장품 쪽. 요즘에 뭐 중국 화장품도 많이 좋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어디 안 갈 것 같네요. 우선은 조금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을 조금만 두고 본다면 조금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우선 뭐 아모레지나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하긴 한데요. 이슈가 좀 바로 터졌기 때문에 작은 거부터 갑니다. 자, 글로벌 오늘 12%대 움직임이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오늘 보면은 17%대. 한국 화장품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5%대까지, 뷰티스킨 7%대고요. 토니모리가 좀 오늘 많이 가볍게 움직이는데 19%대 현재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쉽게 꺼지지 않을 이슈고 특히나 토니모리는 완전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니모리 보유하신 분들은 현 시간에도 거래가 좀 잘 붙어 있는 모습이고 차분하게 좀 가격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마찬가지지만 현재 이 시간부로 해서 화장품들 중에서요. 상승을 잘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면은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분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쪽 테마 쪽으로 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AI 인공지능 테마 관련해서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 괜찮습니다. 자, 폴라리스 쪽 이슈가 좀 뜨겁네요. 오피스 잘 가고 있고요. NHN벅스도 오늘 장중에 20%대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M83 같은 경우 장중에 13%대까지 다 빠지긴 했습니다. 스코넥도 장중에 반짝이는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AI 쪽은 지금 거의 단기적인 끝물, 중기적 끝물이랄까요? 투자하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지금이라도 좀 접어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은 좋아요. 하지만 여기 단기적인 차원에서 AI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묻히고 있다. 이미 이번 주 내내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 한한령 이슈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마 화장품주들 중에 대형급주들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은 조금 조용한 한국콜마나 아모레 이런 라인들 자체가 움직임이 조금 재미없기는 한데 바닥을 다지면서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이쪽. 대형 화장품주 움직이지 않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보시고 그리고 엔터사들 중에서 대형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셨죠? 요거를 좀 보시면은 결과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의 좀 테마성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좀 큰 바람이 붑니다. 한한령은 테마의 축 중에서 좀 큰 편이죠. 그렇죠? 여기 한동안 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잘 지켜보시다가 여차하면은 좀 수익 실현하시고 아니면 좀 상황 보시다가 또 가져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하게 상승불 켜고 있는 엔터주들 급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이 테마 종목들 계속 개장 전부터 저희 전문가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지금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매일 아침 새벽 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간 급등했던 조선, 유리기판, 로봇, 방산 현재 강한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기 SOS 전략 명확하게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신청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김소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 코스피 위주로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LG 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오늘도 빨간불 3% 이상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간 참 호재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이 부분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또 삼성전자 사실 어제 58,000원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그래도 쉬지 않고 바로 돌파해줬고요. 오늘 하락도 제한적이네요. 네. 삼성전자가
이게 언제일까요? 2월 10일 한번 급등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을 좀 그래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화요일과 이제 수요일 어제, 오늘도 안 빠집니다. 현재 보시면은 여기 두꺼운 라인 하나가 이제 보이실 건데 여기가 이제 121선 라인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큰 축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간에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있잖아요.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만 원대 안착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간 계속 드려왔었죠. 예, 그 그림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보면은 유리기판 쪽이나 좀 많이 그간 급등했다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단기적인 좀 출렁임이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큰 축 자체 원체 이제 보면은 IT 관련 좀 중형 소형급들이 막 가다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급등해 버리면은 그 관련 종목들은 좀 빠집니다. 원래 그래요. 딱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두 개가 삼성을 축으로 해서 다른 이제 IT 중소형급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HM 관련주도 좀 빠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의 시간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뭐 매출에 대한 HBM에 대한 여러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삼성전자의 임원들 다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기도 한다 이 기사 나왔죠. 2,000명 임원들이 모여서 그렇죠?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는 좀 모르겠으나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3개월째 바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핵심이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화려하지 않은 그런 매수세가 잡히기도 하니까 특히나 이제 외인들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관들이 잡는 것 같긴 한데 외인들은 좀 아쉽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방향성 자체가 다시 외인들의 매수 강에 들어와 주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인들은 최근에 이 상승을 어제와 그제 주도해 줬어요. 기관 가치에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좀 빠지지만 다음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이 상승세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 상황에서 보더라도 1차 이제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 라인이에요. 6만 5천 원쯤 넘어가는 자리인데 여기 상단도 있고요. 하단도 이렇게 몇 번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6만 5천 원 조금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한 6만 6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여기까지는 뭐 급등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3월 안으로 1분기까지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는 끝내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갑자기 쭉 한번 흔들렸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만 원 아래는 어떡합니까?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얼마 전에 바로 드렸습니다. 20만 원짜리가 이제 라인상으로 여기 자리인데요. 이탈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딥식 거조 시끄러워가지고 나왔었지만 다시 어떻게 제가 매수 기회를 말씀드렸죠? 한 2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올라가죠. 21.4예요, 진짜. 근데 분명한 건 여기 또 넘어간다는 겁니다.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시면은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목표 주가를 여기서 뭐 23만 원, 24만 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조금 크게 30만 원. 저는 원래 20만 원 후반대 이렇게 27, 28 말씀드리고 있는데 30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가격 보고 대응하시면 약간의 이제 흔들림에도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30만 원 갈 건데 흔들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저하고에 대한 부분이고 시장에서 계속 어떤 기사가 나와요? 일본이랑 미국 증시는 헤매는데 우리나라 증시 잘 간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 굉장히 잘 간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보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뭐예요? 야 가상화폐 가뜩이나 지금 시끄러운데 비트코인 9만 6천 달러 막 시끄러운데 9만 6천 달러잖아요 지금요. 막 10만 딱 넘어가다가 다시 코스피 가는 거 아니냐? 들어온다고 돈들이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죠. 촥 스프레드 효과로 하이닉스와 삼성의 움직임 따라서 시장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급등 났다 빠지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이제 신경 쓰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완벽하게 지금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진짜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FOMC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식에서 FOMC를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최근에? 절대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는 뭐예요?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시기가 이제 온 거고 거기에 맞춰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시장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관세, 환율에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차례다. 그걸 보시면서 그냥 종목만 잘 가져가시면 돼요. 상저하고 말씀드려요. 연말까지 시장 계속 좋을 겁니다. 급하게 이거 종목 정리하시면은 여름만 지나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시장에 큰 글로벌한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시장을 조금 호전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장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30만 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니. 그런데 또 최근 우리 증시 흐름을 보자면 이 또한 생각보다 머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예측은 해주셨지만 막상 테마 위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놀라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친절하게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커지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테크윙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매수 단가가 좀 상당히 높으신데요. 6만 원에 10%. 지금 이 시각 테크윙 0.3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3,750원.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현재 21선 막 진입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요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네요. 네. 매수가 뭐 높으신 거, 뭐 사실 이게 급등할 때 이제 따라 들어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각오는 하고 가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뭐 꾸준하게 잘 버티셨고 이제 방향성을 잡고서 가는 듯 말 듯 이렇게 하다 보니 기대감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보면 한 6개월가량 여기 멈춰 있었잖아요. 6개월가량의 한 4만 원대, 3만 원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큰 흔들림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IT 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를 고민해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거 맞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해외 글로벌 증시 그 어느 증시보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테크윙은 그래도 그 중심에 있는 IT 주주 아닙니까? 상승을 저는 다시 한번 줄 수 있다고도 보고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실적의 이제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 작년엔 좀 힘들었었지만 23년에는 24년부터 다시 한번 개화되면서 다시 한번 올해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근데 사실 이때 24년도 때 많이 올랐었던 거 뭐 이슈거리도 있긴 했었지만서도 보통 한번 이렇게 급등 나오죠. 바닥에서 거의 몇 배 올랐나요? 한 10배가량 오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번 죽습니다. 죽으면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 있는데 지금은 근데 시장이 힘을 좀 받으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증시를 떠났던 사람들도 야 주식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발 빠른 사람들은 미리미리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고요. 사고 있어요. 뭐 2,800, 900 가서 야 3,000 가는 거 아니야? 그때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야 3,000포인트 넘어간다 주식 해야 되지 막 따라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좀 늦은 감이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큰 상황. 그리고 사실 2,800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테코인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5만 원대 후반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절대적인 홀딩이 필요한 상황이고 급하게 종목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6만 원 넘어갈 거니까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요. 시간만 좀 주세요. 실적으로 아마 승부가 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른 반등이 기대되니까요. 이 절대적인 홀딩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노와이어리스 통신 관련주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4,7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2.65% 내려서게 되면서 22,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이 정도 낙폭이라면 이 그간 상승에 따른 지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눌림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익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고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통신사업 부문 해외 매출 감소 및 고정비 증가 이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걸리는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 여기 라인이라고 좀 한 이 정도 구간일 것 같은데 여기를 제가 두 개 라인을 잡아놨는데 매수가보다는 살짝 아래 구간이세요. 고점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서 바닥 자리 이렇게 3번 지켰던 자리를 그냥 라인을 근 겁니다. 아마 좀 힘겹게 싸우더라도 여기 하단 자리 있죠. 여기 한 21,000원대 초반대, 21,000원 근처일 것 같은데 약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1,000원 부근으로 뭐 2만 몇백 원이 될 수도 있겠죠. 내려왔다가 그리고 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회사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걸 결국 발표를 하는 시점이 이 발표는 했지만서도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네, 감사 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사람의 심리적인 알지만서도 그게 커요. 네. 그러다 보니 한동안은 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에 그래도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가 이쪽 통신 장비 쪽 관련해서나 이슈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시기니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매수가까지 움직임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되고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줬을 때 반등이 나오면 보자. 한 26,000~27,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좀 보여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많으면 28,000원 정도까지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좀 더 9,000원까지 갈까? 한 27,000원에서 28,000~29,000원 정도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이거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뭐 기다려보자. 다만 당장에 있어서는 흔들림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쫄지는 말자. 그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거고 이 기간적인 흐름은 몇 개월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힘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종목 좀 지켜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월간 단기적인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관망세 유지하시라는 점 저희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앞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8,100원에 2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280원, 상당히 이 수익과 손실 구간 사이에 정확하게 와 있는 그런 라인인데요.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외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윗꼬리를 잡고 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종목이 지금 8,000원대 초반 들어서부터 해서 굉장히 조금 벽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벽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라인을 그어놓은 자리는 우리 상담 주신 시청자님 매수한 자리 그 근처 자리예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도요. 꽤나 여러 차례 윗꼬리가 달리면서 찍어 눌려졌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가 일전보다는 조금 터졌지만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라인 보셔도 8,000원대부터 위로해서 9,000원, 10,000원 그 사이 구간대에서 굉장히 자꾸 큰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나오는 흐름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8,000원대 위에서 진짜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냐면 최소한 이런 그림들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의 거래량 보자면은 여기랑 저기랑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인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거래량보다 최소한 곱하기보다 5배에서 7배 이상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얘가 9,000원, 10,000원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타바이오의 현재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슈를 믿고 가져가신다면은 뭐 어떻게 좀 말릴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 종목의 차트 흐름이나 좀 반등 나오는 것 따라 반등 나오는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셨다면은 저는 비중이 20%는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5%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욕심 나시면 10%인데 저라면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뭐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해서 한번 이슈가 터지면 급등이 나올 거야라고 판단하신다면은 그 급등 나올 한 번을 노리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전략이겠죠. 우선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축소 그리고 매도까지 고려해 보시라는 점 말씀 주셨고요.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담 신청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 문자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VT입니다. 35,92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VT 이름을 보고 상당히 좀 기대를 하면서 검색을 해봤지만 오늘 0.14% 다른 이 화장품에 비해서는 오늘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님, 이 VT가요 2월 초반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눌렸네요. 네. 자, VT가 예전에 이제 GMP라는 회사였고요. 그때 당시에 BTS 관련된 화장품주, 마스크 이런 거를 만들어 팔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VT의 자회사가 이제 큐브엔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큐브엔터가 여자아이들인가요? 네,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상황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강승곤 대표님께서 회사의 운영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어느새 회사도 2년 전 대비해서 시총 자체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 성장을 좀 하면서 굉장히 좀 큰 회사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너무 잘 알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봐왔었던 회사입니다. 자, 매수가는 35,000원대 현재 좀 보고 있고요. 10% 정도 보여오고 계신데 단가가 이제 뭐 높으신 편이긴 하지만 차트의 구조나 흐름상으로는 뭐 이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너무 높기는 하거든요. 추이상으로는 바닥에서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와서 나쁘진 않습니다.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해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데 있어서의 그 상당히 많은 자금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고민을 해보시고 적당히 한 5% 아니면은 10% 많게는 20% 정도만 노리시고 한번 대응해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종목이 4만 원을 넘어가려면은 지금부터 해서 한 15% 정도 이상을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맞고 떨어졌어요. 그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선 나쁘진 않은 종목, 좋은 종목이지만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면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VT가 좋은 건 알겠으나 이 종목을 화장품주로 관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것보다 저 바닥에 있는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오롯이 얘가 뺏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바닥에서 힘을 주고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오히려 화장품의 관점으로 만약에 대응하셨다면은 다른 종목을 보자. 하지만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시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보셔서 판단하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점 부담이 역시나 강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 한번 재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테스 보도록 할 텐데요. 32,000원에 35%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각 테스 3.6% 급락하게 되면서 22,3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자, 32,000원이 넘었다니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전문가님 3년 이상 좀 보유를 하신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고생 참 오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스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움직임에 종목을 모미를 하면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큰 차트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뭐 코로나 때 이렇게 올랐었던 흐름들 그 전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뭐 회사 좋습니다. 회사 나쁜 회사 아니죠. 굉장히 좋은데 이제 회복을 하고 실적도 많이 회복했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단기적인 급등에서 이게 과연 치고 얼마나 갈지 여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최근에 사실 테스를 저도 여러 차례 봤어요. 나쁘지가 않아. 나쁘지가 않은데 최근에 거래가 좀 붙으면서 가요, 얘가. 근데 거래가 붙으면서 가는데 함정이 있어. 뭐냐면 이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 3, 4개월 거래량 보면은 완전 죽어있던 이때 죽어있던 애가 이게 붙어주면서 이렇게 가버렸어. 여기 라인은 매수가십니다. 근데 이 많이 올랐었던 작년에 4월이네요. 4월 달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런 거래가 나와요. 근데 여기도 이때도 보시면은 이런 거래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때 항상 차트나 거래량, 거래대금 같이 보시면 상승을 줄 때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 전고점의 거래량을 동반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아니면 엄청나 긴 기간 동안 벌어진 상황에서는 소화가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정도 1년도 안 되는 거래량 사이에서 발생한 이 기간 사이에 발생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저때 물려 계신 분들이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거든, 상황이. 그러면 얘는 잘 보시면 여기가 올려치다가 여기 버텼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 자리가 대충 얼마냐? 여기가 한 22,500원쯤 되네요. 23,000원이라고 할까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라인인데요. 여기 라인이 여기도 걸려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그러니까 지금 자리부터는 한 22,000원, 3,000원 자리부터는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맞고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맞고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누가 저거 파는 거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걸 이겨내려면 거래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거래가 보면은 이것도 확대해서 보잖아요. 잘 안 보이시고 확대해서 드릴게요. 붙었다가 이게 안 붙어요.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안 떨어지고 있긴 해.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한 번만 팡 튀어주면 거래만 붙어주면 이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주면서 뚫어주면서 뭔가 좀 구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애매한 거야, 느낌상.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만약에 제가 신규 차원으로 본다면 약간 관망해보자. 오히려 이걸 뚫고 가면서 25,000원대 이렇게 쫙 넘어가면 따라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되게 애매한 거죠. 떨어질 것도 같지만서도 또 버티고 있어, 자리가.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당장에는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살짝 애매해요. 요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의 상황은 더 봐야 돼요. 뭔가 터져주면서 거래가 터져주면서 가줄 것이냐 아니면 줄 것이냐. 근데 또 매수가는 그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있네요. 이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방향성을 제가 봐도 아직은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한 여름쯤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시장이 결국 저는 잘 갈 거라 보거든요. 현 분위기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만큼 현재 매력적인 증시가 없어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IT 관련주도 다 딸려 올라간, 같이 끌어올려야지겠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야 이거 왜 안 오르고 있냐? 약간의 이런 거죠. IT 버블 때 느낌처럼
그냥 안 오른 거 다 사듯이 그런 식의 흐름처럼 그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림은 있으실 거라서 저는 그 흐름 때문에 시장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거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더 좀 활기차게 움직여준다면 얘가 좀 상승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힘으로는 좀 강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현재 국내 증시 시장 자체가 좋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니까 무너지진 않겠구나. 상승을 그래도 줄 수 있는 힘은 있겠구나라고 싶은 겁니다. 약간 고민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홀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한 25,000원 넘어가면은 한번 시원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을 기점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25,0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을 속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25,000원 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개인적으로 빨리 좀 질문을 주시길 바랬던 종목인데 드디어 나와줬네요. 35,000원에 15%. 지금 시각 현대건설 주가 흐름 보자면요. 1.52% 살짝 내리면서 오늘 아랫골이 달고 있습니다. 35,6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제 건설사도 좀 슬슬 시장의 주도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현대건설이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네, 뭐 기사도 있긴 하지만 오늘 11시 때 나왔던 기사도 보면은 그 정부의 이제 건설 경기 개선책의 실망의 목소리 이런 식의 좀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기대감 자체가 있긴 하지만 뭐 너무 이제 큰 기대를 갖고 건설 경기를 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건자재값 자체가 원체 조금 많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자, 매수가를 보면은 35,000원대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따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수는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신데 이거는 잘 보시면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바닥에서 돌려칠 때 여기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칠 때 전저점에 여러 개가 맞아 떨어지는 자리 있죠. 여기 자리까지는 그래도 아니면 여기나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저기 자리가 저항선이라고. 근데 저기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저항선이 어딜까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얘는 잘 보시면요. 최근에 몇 년치의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단계적인 그런 저항 자리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요렇게도 한번 있고, 요렇게도 한번 있겠고, 요렇게도 한번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얼마 될까요? 한 32,000~33,000 원대부터 해서 저기 자리까지 해서 한 4만 원대까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항 자리가 계속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매물벽 자체도 제일 두껍고.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가 저 물량들을 소화해 주면서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최근에 올랐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보시면 최근에 근 1년 동안 거래량을 보시면 이 보세요. 우리가 봐왔었던 그 전에 1년 동안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이겨내면서 가고는 있어. 자, 근데 더 과거로 갔을 때 살펴보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살펴보자면 여기 자리 찬찬히 가긴 하지만 저 과거치 위로 보는 거래량들과 비교해 보자면 아직은 갈 길이 조금은 멀긴 해. 근데 확실하게 분위기 전환했거든요. 다시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외인 기관이나 수급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득달같이 사고 있고 외인들이 들어와다 팔고 나가긴 했지만 잡아주고 있는 건 있네요. 기관들이 정말 시원하게 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쪽 약간 대형급 현대나 삼성 이름 붙은 쪽은 뭔가 이제 뭐 상속 차원이든 뭐든 약간 이런 부분도 곁들여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선 거래량이 최근 근래 2년 동안 보더라도 많이 나와요. 이렇다는 것은
이 상승이 저는 쉽게 멈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호가 자체에 대해서 목표가 자체에 대해서 좀 높게 보셔야 될 거라는 의미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짧게 금방 끝낼게요. 박스를 잡았지만 이 박스의 상단 라인까지 보자는 거죠. 우선 1,000원. 왜? 이거를 먹어 들어가면서 가니까. 여기가 얼마? 4만 원이거든요. 우선 4만 원까지 봅시다. 4만 원까지 보고 그때 가서 수급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체크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4만 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